경남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님,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 전담 조직 기재부 반대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물을 거예요. 반대 안 하신다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반대하시는 거죠. 기존 조직 활용 방안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그 기존 조직이 뭔가요? 인천공항공사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련된 그 인력과 그 건설사업단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는데 뭐 저희가 그 지금 단정적으로 뭘 정해놓고 그 협의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전에 건설 경험이 있긴 있겠죠. 일부 인력들은. 그런데 그 인천공항의 경우는 얕은 갯벌에 매립해가지고 비교적 공사 난이도가 낮은 그런 공항 건설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덕도처럼 수심 20, 30m 외해에 큰 케이슨 같은 방파제를 다 쌓고 많은 매립 또 집안 안정화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공법, 공사 내용하고는 인천공항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 전담 조직의 건설 조기 그 건설을 위해서 그 전담 조직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거를 뭐 오히려 인천공항공사가 더 건설과 운영의 경험 노하우가 있다고 그거를 그 비교해보자. 오히려 그런 기존 조직을 활용하자. 이거는 정부가 그것도 예산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재부가 제대로 가덕신공항 그것도 조기 건설에 의지가 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국토부 오늘 업무 보고에서도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공기를 대폭 단축해야 됩니다. 또 공사 종류가 다른 것들을 설계 시공도 같이 해야 되고 토목공사와 건설공사도 같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공사를 압축적으로 해야 되고 잘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어려운 만큼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인력들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시행착오 없이 이거를 제때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인천공항과 판이하게 다른 지형이나 여러 가지 해양 환경 요건들이 다름에도 그거를 기존 조직 활용 방안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접근하는 거는 기재부 또 윤석열 정부의 이 조기 개항 의지가 있냐 이것을 새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뭐 국토부 용역 결과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내리겠다 하는 거는 그 뭐 이제 배 지나고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격이 됩니다. 11월 달에 그 파리에서 BI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때 가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빨리 건설을 하고 개항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합쳐서 총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이 벌써 어깃장이 나고 서로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이 판단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서 기재부가 기존 조직 활용 방안 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 국토부도 이전에 계속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12월 29년 연말까지 개항하기 위해서는 사타 결과를 스스로 뒤집으면서 방향 전환했어요. 공법도 바꾸고. 그렇단다면 그거를 기재부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빨리 이 판단은 국토부 판단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재부는 그런 뒷받침을 재정적으로 그 차질 없도록 서로 손발이 맞아도 지금 그 시기까지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기재부가 발목 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어떤 한쪽의 입장을 정해놓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다 오픈해놓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국공해 건설사업단의 해수면 매립 등 1단계 건설부터 25년 이상 그 경험을 가진 최고급 인력도 4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그거를 파견 보내면 판단을 되지. 뭐 하도록 인천공항공사에다가 이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네. 그 계열사로 맡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열사처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국토부랑 계속 협의를 시간 끌지 마시고 최대한 기본 빨리 계획이 하겠습니다. 결정되면 그대로 준용해서 더 단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대한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원 고객수가 미국의 우리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확인됐습니까? 미국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최근에 중국이 이란과 이라크 그 앙숙 관계인데 그거를 중재해서 화해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잽싸게 사우디로 날아와서 빈 살만과 회담을 합니다. 견제가 필요한 거죠. 미국하고 사우디는 그간 사이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미국의 국익 위주 외교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중동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사우디의 요구는 사우디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지 않습니까? 그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현재로도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고 미국은 끝까지 국익 위주로 그렇게 BI 총회 표결까지 갈 텐데 미국의 지원도 받지 못한 한국의 유치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일본까지.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나 묻고요. 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게 처리했으니까 안전하니까 방류해도 된다. 그게 그런 거를 자꾸 괴담화하고 우리 어민들,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른바 처리수 이게 지금 시료 채취를 할 때 한국이 이번에 시찰단 가서 시료를 받아왔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시료 채취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서 준 데이터만 가지고 그걸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을 독자적으로 견지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괴담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미국과 사우디 관계인데요. 저희 이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지국을 대회에 표명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우디와 관련된 외교적인 이제 그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익에 또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오염수 문제가 부산의 엑스포 유치에는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